자, 오늘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배울 건데 페이지 131페이지예요. 벡터는 원래 내적, 외적이 있습니다. 네, 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벡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수의 곱셈처럼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별도로 곱셈식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벡터의 곱셈은 두 종류다. 내적과 외적이 있다. 근데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고등수학에서는 내적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외적도 배우게 됩니다. 네,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내적만 다룬다. 이때 우리가 내적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사실 곱셈이기 때문에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여기서는 평면 벡터겠죠. 평면 벡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평면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원리는 매우 심플한데 그 원리가 실제 책에 잘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어떤 원리를 적용시킬 거냐면 삼각비의 원리를 적용시킬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 세타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길이를 A라고 그럴게요. 뒷변 A, 밑변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B는 누구랑 똑같은 거죠?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A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뒷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밑변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벡터의 내적을 선생님이 계산을 할 때 이 원리를 사용할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A 벡터라고 바꿀 거예요. 얘를 B 벡터로 바꿀 거예요. 자, 왜 벡터는 실제로 곱할 수가 없느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똑같이 작용되질 않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 물건을 A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주고 끌었을 때랑 B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을 주고 끌었을 때 얘네들이 더한 것만큼 이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느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방향을 같게 만들면 되는구나. 근데 방향을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같게 하면 처음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의 크기하고 똑같아질 리는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것인가, 방향을 바꿀 때 힘의 크기가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A 벡터를 B 벡터로 바꾸는 방법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답이 나옵니다.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한다. 내적할 때 이 점을 쓰는데 이 점은 우리가 말 그대로 다시였다. 영어로 점이 다시죠. DOT, 도트라고도 하고 다시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도시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다시라고 읽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벡터에서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사실 어떤 계산을 해야 된다?
방향이 서로 다른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일치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럼 같은 방향이라면 당연히 배가 되겠죠. A만큼 힘을 준 애랑 B만큼 힘을 준 애랑 곱하라 그랬으니까 배가 되겠지. 그래서 방향만 같게 할 수 있다면 그냥 곱하면 끝나는 거야. 방향이 이미 같기 때문에 그냥 두 벡터의 크기만 곱하면 그 크기만큼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을 계산을 할 때 B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든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든 어차피 둘 중 하나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방향은 같아지는 그런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우리는 벡터를 내적할 때 방향을 같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순간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세타는 뭐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이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이제 방향이 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어진 거야. 따라서 벡터의 곱셈을 그냥 벡터의 크기로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방향이 이미 같아졌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벡터의 내적을 이해하잖아? 그럼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근데 그냥 외워버리지. 그럼 안 돼. 근데 이런 설명이 책에 없어. 그냥 공식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들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보자. 결과를 보면 봐봐.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두 벡터를 곱하겠다라는 건데 곱하려면은 일단 방향이 같아져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이제 방향을 같게 해서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방향을 같게 한 다음에 계산하면 크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벡터의 내적의 결과 이건 과정인 거고 결과는 그냥 방향이 필요 없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스칼라라고 불렀죠. 자, 방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벡터였다면 그 벡터의 방향성을 제거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양만 따질 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스칼라라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어떤 실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될까요? 네, 좋아요. 자, 벡터의 내적은 어떤 방법을 취한다? 방향을 갖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근데 방향을 갖게 하는 게 이 삼각비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자.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이 되듯이 어떤 벡터의 코사인을 곱하면 다른 벡터랑 방향이 똑같아지는 거다. 대신에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방향이 이미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방향이 달라서 못 곱한 건데 방향을 같게 하면 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곱하면 이제 더 이상 방향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냥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순서 알겠죠? 그냥 외우지 말고 일단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 이게 우선이야. 이게 1번이야. 코사인 세타가 뒤에 있다고 2번이 아니야. 계산할 때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생각은 얘를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방향 같아졌으니까 이제 크기로만 계산할게. 이렇게 해주라.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성분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알겠지? 자, 평면 벡터의 내적을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A 벡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 벡터를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A1, A2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A 벡터의 성분을 A1, A2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벡터를 B1, B2로 성분을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그냥 어떻게 계산되냐면 매우 심플하게 계산이 돼요. A1 곱하기 B1 즉 X좌표의 곱 더하기 A2 곱하기 B2 Y좌표의 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벡터의 내적을 성분을 가지고 계산하면 X좌표의 곱과 Y좌표의 곱의 합으로 내적을 계산하더라. 너무 쉽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심플한 거예요. 그러면 잘 다시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다. 당연히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벡터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하는 방법과 벡터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벡터 자체를 이용할 때는 일단 방향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다음에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분으로 계산할 때는 각각의 성분의 X좌표의 평면 벡터니까 X좌표의 성분의 곱과 Y좌표의 성분의 곱의 합으로 내적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거는 증명이 매우 쉽게 됩니다. 증명이 매우 쉽게 되지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베스트겠죠? 좋아요. 132페이지.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 그러니까 곱셈이니까 내적도 곱셈이잖아요. 그쵸? 그 성질은 어떻게 될까? 방금 성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분이 아니어도 우리가 방금 둘 중에 아무데나 그냥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곱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과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 조금만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도 벡터는 성립하는 거예요. 분배법칙도. 알겠죠? 그 다음에 실수의 연산에서 우리 결합하듯이 결합이 뭔지 알지? 괄호 위치를 바꾸는 걸 결합이라고 하잖아. 이해돼? 그래서 KA 벡터 곱하기 B 벡터랑 A 벡터 곱하기 KB 벡터랑 어차피 실수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곱셈이니까. 저런 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벡터의 내적은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는 거니까 벡터의 내적은 그냥 편하게 계산해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자, 4번을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머저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4번을 외우면 머저리야. 자, 선생님이 지금 벡터의 내적은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대로 써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다는 것은 방향을 갖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벡터의 크기만을 곱하는 걸로 계산하던지, 벡터의 성분 있죠. 벡터에 내가 성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졸려? 그러면 안 될 텐데. 벡터의 성분을 A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말했고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말했는데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을 때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이거를 떼고, 너 계급장 떼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같은 상태에서 내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벡터의 성분을 알고 있으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죠?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어떻게 되죠?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그렇게 되잖아. 그럼 곱할 했으니까 같은 루트니까 그냥 얘네들 곱하면 되잖아. 그걸로 그냥 계산해서 나누면, 너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는 거잖아.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찾는 거는 쉬운 방법이야, 어려운 방법이야? 쉬운 방법인데 그거를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뭐다라고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저렇게 생각하면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잖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이용하는 거라는 거 알려줘야죠. 알았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쟤를 이용한다라고 말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좋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의 내적, 평면 벡터의 내적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실전 문제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135페이지 필수예제 10번 유형이 5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시간 관계상 두 문제만 정리를 해주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함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꼭지점, 세 꼭지점을 OAB라고 정의를 하고, 되겠죠? AB의 중점을 M으로 정의한 상태에서 자, 선생님이 일단 몇 번 문제를 풀어줄 거냐면 2번, 3번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요. 2번, 3번 문제. 알았죠? 여기 M 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2번 문제가 뭐냐면 OA 벡터랑 OM 벡터를 매적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성분을 알고 있는 상태랑 성분을 모르고 있는 상태 두 종류가 있다고 했지. 자, 내가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성분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성분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내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OA 벡터와 OM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부터 찾아요. 거기에 코사인을 곱한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야.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방향이 같아진다 했지. 같아진 상태에서 이제 너네 크기만 계산하면 돼. 이렇게 말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OA 벡터랑 OM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30도라는 거를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가 30도라는 거 아는 거야. 세타가 30도라는 거 알았으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3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루트 3을 먼저 곱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두 벡터의 크기가 길이라는 거 알아야 돼. 따라서 OA 벡터의 크기는 2가 될 거고 OM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다. 너무 쉽죠? 상식선. 그죠? 자, 근데 3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다른 건 뭐냐면 위치 벡터가 아니라. 자, 2번은 둘 다 시점이 5니까 둘 다 시점이 5였으니까 그냥 위치 벡터로 쉽게 계산이 됐었죠. 근데 3번은 어떤 상태냐면 OM 벡터에
AB 벡터를 내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 벡터가 아닌 거야. 위치 벡터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적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이거를 위치 벡터로 먼저 바꾸고 가요. 위치 벡터로 먼저 바꾸고 가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이렇게 바꾸고. 조금 전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내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OM 벡터랑 OB 벡터를 내적한 것과 OM 벡터랑 OA 벡터를 내적한 값을 빼면 답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물론 교재에서는 AB 벡터를 이 시점을 O로 바꿔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 AB 벡터랑 이 이동한 점을 A 다시라고 한번 말해보자. A 다시라고 말해보자. AB 벡터랑 OA 다시 벡터랑 똑같은 거는 이제 알겠죠.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평행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같은 벡터라고 생각하고 요 벡터랑 요 벡터를 곱해서 여기서는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각을 이제 중간에 있는 각을 찾아서. 근데 선생님은 평행 이동하지 않고 우리는 위치 벡터로 항상 계산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평행 이동해도 돼. 해도 돼. 하지만 선생님은 평행 이동하지 않고 위치 벡터로 바꾸는 연습을 앞에서 계속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은 위치 벡터로 바꾸고 계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랑 선생님 풀이가 다른데요 그러지 말고 풀이가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교재에 있는 대로 굳이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스킬 하나만 알려줄게. 선생님 제가요 이거 성분을 한번 다 만들어 놓고 풀면 안 돼요? 돼. 왜 안 돼요? 성분을 내가 만들어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길이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 B점의 성분을 2,0이라고 생각하고 A점의 성분을 선생님이 이거 알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1, 루트 3이라고 생각하고 이 M은 A와 B 한가운데 있는 점이기 때문에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하고 성분을 다 정한 다음에 이해 되겠지? 조금 전에 OM 벡터 곱하기 OA 벡터를 내적하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 2분의 3, 2분의 루트 3 하고 OA 벡터 1, 루트 3 하고 그냥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이거는 내 맘대로 그냥 성분을 정한 거지. 선생님 마음대로 성분 정해도 돼요? 돼. 단, 이 길이가 유지돼도 이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내가 성분을 그냥 정해도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냥 도형이 나왔는데 성분을 내가 만들기 편한 도형이야. 예를 들어서 성분을 내가 만들어내기가 쉬운 도형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성분 계산해야지. 미쳤다고 크기 계산하고 세타 찾고 있냐? 바보 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요령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반드시 써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넘어가 볼게요. 필수의 제 11번은 성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적은 매우 쉽다 어렵다. 쉽다. 성분만 찾으면 됩니다. 자, 필수의 제 11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벡터의 성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A 벡터의 성분은 2, 마이너스 3. B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1, 2. 근데 우리는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분배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분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A 벡터의 성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A 빼기 2B 벡터의 성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분을 알 수 있는데 미쳤다고 이걸 분배하고 있어? 바보 같은 놈들이. 그럼 A 벡터의 성분은 2, 마이너스 3이었고 자 보세요. A 마이너스 2B 벡터의 성분은 너무 쉽잖아요. 너한테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그냥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면 끝나는 거잖아. 받아들여 볼까? 그래서 4,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너의 내적은 그냥 2, 4,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21 따라서 29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거야. 성분을 알 때는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필수의 이제 11번에 2번은 넘어갈게요. 자, 필수의 이제 12번 보도록 하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유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못 풀 거야.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똑같은 유형 연습하잖아? 그럼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떤 유형이냐 한번 보자. A 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2랑. B 벡터의 크기도 알고 있어요. 1이랑. 그리고 합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벡터의 크기도 루트 2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분 모르죠? 성분 모르죠? 성분 모르죠? 그러면 내적을 계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크기는 알고 있으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조건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건 똑같이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제곱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 있지?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곱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자. 자, 널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를 그냥 제곱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예요. 벡터를 곱할 때 곱셈 쓰면 그지 되는 겁니다. 내적 쓰는 거예요. 따라서 A 벡터와 B 벡터의 제곱이란 그냥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내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분배 법칙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같은 벡터끼리 곱하면 이미 방향이 똑같잖아. 방향이 달랐을 때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잖아. 그치? 방향이 똑같은데 코사인을 또 곱해? 미친놈이죠. 그거 곱해봤자 어차피 코사인 0은 1이야. 같은 방향이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이 0이거든.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잖아. 방향이 달랐을 때 구해주는 거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배하면 그냥 A 벡터끼리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코사인 0은 어차피 1일 거고. 의미상 그렇다는 거지. 설명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진짜 내적인 거야.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또 쟤도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겠지. 근데 그게 똑같은 벡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 A,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원리에서 B 벡터는 크기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크기로 계산하는 답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너 제곱했으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 곱하기 2니까 4. 얘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 1 곱하기 1이니까 1. 따라서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몇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 각의 크기를 모르더라도 그걸 굳이 내가 찾지 않더라도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계산이 된다. 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찾은 상태에서는 내가 이것도 찾을 수 있어 없어?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도 똑같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의 크기를 K라고 놓고 제곱해버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너의 크기를 K라고 놓고 제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곱할 때 또 내적 또 나오겠지. 내적을 우리가 알아냈잖아.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알아냈잖아요. TF에서 그냥 풀면 돼. 되겠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 필수 23번. 성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 성분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내적을 지금 봐봐. 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계산할 때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많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와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이 두 벡터를 내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걸 내적할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지? 아까 어떻게 했는지 봤죠?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바꿨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과 되죠?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분을 알려줬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방법 쓸게요. 원래는 코사인 세타부터 먼저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여기다 적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벡터의 크기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성분을 알고 있는 거니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이, 저 벡터의 성분이.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바로 한번 쓰자. 루트 5라고 쓰면 되고, 이 벡터의 크기도 루트 5라고 쓰면 돼요. 될까요? 자, 하나 계산했죠? 그 다음에 성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적은 x좌표의 곱과 y좌표의 곱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배웠으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되죠? 0 되죠. 루트 5에다 루트 곱하면 5인데 5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0이 나왔어. 이상한데? 근데 0이면 되잖아. 5 곱하기 0이 0일 거니까. 맞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0인 거잖아요. 그럼 이 세타는 얼마여야 되죠? 90도여야 됩니다. 세타는 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항상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값을 찾아주도록 해주고,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0이려면은 0도하고 180 사이에서 90도가 그 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결해라. 자, 필수예제 14번은 아까 풀었던 필수예제 12번의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여러분들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선생님이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단원이 뭐냐?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